68세 박미선 씨가 스마트폰을 켭니다. 연락처 목록을 엽니다. 그리고 3명의 자식 이름을 하나씩 삭제합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겠어. 기다리지도 않겠어.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명절이면 박미선 씨는 전쟁터에 섭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5명 식구 밥상을 준비합니다. 온종일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뛰어다닙니다. 정작 본인은 앉아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자식들은 칭찬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없습니다. 평가만 있을 뿐입니다. 명절뿐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엄마, 애 점심 먹이고 학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김장 좀 해주실 수 있죠? 냉장고에 반찬 좀 싸갈게요. 박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돕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무료 가사 도우미구나. 결정적 순간은 지난해 추석. 거실 소파에서 쉬는데 며느리와 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친정 오니까 천국이에요. 완전 손님 대접받는 기분.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고. 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에게는 편리한 서비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명절 일주일 뒤 큰아들 전화. 엄마, 김치 떨어졌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담가 주실 수 있어요? 안부도 감사도 없습니다. 마치 배달음식 주문하듯 김치를 주문합니다. 박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이었다는 것을. 60대 후반 미선 씨도 허리와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를 듣는 날 박 씨는 두려웠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한다면? 혼자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막내딸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내일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병원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병원 정도는 혼자 가실 수 있잖아요. 박 씨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했습니다. 큰아들 맹장염 수술 때는 병실에서 일주일을 지새웠습니다. 막내딸 출산 후에는 한 달 동안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그때는 당연했습니다. 엄마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늙고 아프니까 병원 정도는 혼자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몇 달 뒤 박 씨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 2달 뒤 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님네 집 근처에 괜찮은 실버타운이 있대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때요? 전문가들이 관리해 주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박미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이 건강한 어머니에게 요양원에 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는 거니? 저희도 너무 바쁘니까. 엄마가 혼자 계시면 걱정되잖아요.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 거구나. 일주일 뒤 막내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 중 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둘째 언니였습니다. 반쯤 열린 방문으로 대화가 새어 나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엄마 실버타운 보내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찬성이야. 엄마랑 너무 가까이 살면 나중에 우리가 덤터기 쓰게 될 것 같아. 맞아.
치매라도 오면 우리가 다 케어해야 하잖아. 미리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덤터기. 그 단어가 박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느라 꿈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덤터기라는 한 단어로 귀결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마이너스 이진호. 삭제. 둘째 딸 마이너스 이수현. 삭제. 막내딸 마이너스 이지영. 삭제. 이제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야.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곧바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요가 교실, 서예 수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바쁜 게 좋아요. 요가 교실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한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이제라도 우리 인생 사는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자 자식들이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응, 요즘 엄마 좀 바빠서.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하고.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항상 기다리던 엄마가 갑자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니.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은 친구들이랑 강릉 여행 가. 다음 주는 어때?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뵙러 갈게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이전 같았으면 여행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째, 헌신의 당연시.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서비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는 감사가 아니라 평가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맛있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일방향 관계. 부모는 끊임없이 주지만 자식은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요청하면 저도 바빠요 라며 거절합니다. 한국 사회는 부모의 희생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반면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효도라는 특별한 행위입니다. 이 이중 잣대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효도의 상품화. 많은 자식들은 돈으로 효도를 대신하려 합니다. 명절 용돈 봉투를 건네면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는 것, 함께 밥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명절에 부엌 일을 나눠 하는 것. 바로 시간과 마음입니다. 넷째, 노인을 리스크로 보는 시각. 나중에 덤터기 쓰게 생긴다는 말은 부모를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보는 시각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효율로 계산합니다. 그 잣대를 가족에게도 적용하면서 노인 부모는 시간과 돈을 소모하는 부담이 됩니다. 다섯째, 경계 없는 관계의 역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이 생각이 결국 한쪽의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박 씨가 독립을 선언하고 거리를 두자 오히려 관계가 나아졌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바쁜 일정을 가진 독립적인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엄마,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그 존중은 때로 거리두기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독립선언 6개월 후 박미선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요가 수업에 가고 서예를 배우고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갑니다.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구나. 추석이 다가왔을 때 큰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하려고 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추석 당일 박 씨는 손님처럼 방문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딸들이 설거지를 하고 아들이 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후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건데 우리는 엄마가 항상 우리를 위해 대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딸도 다가왔습니다. 병원 같이 가달라고 하셨을 때 너무 냉정했죠? 정말 죄송해요. 막내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덤터기라고 말한 거 들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박 씨는 세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연락처를 지운 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엄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엄마가 계속 너희한테 모든 걸 주기만 했으면 결국 텅 비어버렸을 거야.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나았어.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천 가이드. 부모 세대를 위한 조언. 물리적 환경을 바꾸세요. 큰 집은 자식들이 모일 명분을 만듭니다. 작은 집이 정당한 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안 돼.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정서적 의존을 끊으세요.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바빠지세요. 인생을 재설계하세요. 60대, 70대는 아직 30-40년이 남았습니다. 평생 못 해본 것을 지금 시작하세요. 자식 세대를 위한 조언. 부모님을 손님처럼 대접하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라는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됩니다. 돈보다 시간을 드리세요. 매달 용돈 20만 원보다 한 달에 한 번 함께 밥 먹는 게 더 큽니다. 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부모님은 웬만하면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명절 부담을 나누세요. 이번 명절은 제가 준비할게요 라는 말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독립을 존중하세요. 부모님이 바쁘다는 것은 건강한 신호입니다. 박미선 씨는 지금도 매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자식들이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묻습니다. 연락처를 지운 건 자식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구한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나를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만나요. 자식들도 인정합니다. 엄마가 바쁘게 사시는 걸 보니까 오히려 더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당신은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부모의 독립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때로는 연락처를 지우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면 자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먼저 챙기면 자식은 비로소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일정을 먼저 채우세요.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박미선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여러분 모두의 노년이 행복한 독립으로 가득하길,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